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급 비즈니스 OA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처음 만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저랑 뭐 오다 가다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비대면이지만 자세하게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첫 번째 시간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고급 비즈니스 OA가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발전시켰으면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 수업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하고 OA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시간까지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급 비즈니스 O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많이 진행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OA의 수업을 들으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차이는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벌써 몇 년간 이렇게 OA 강의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취업 4학년 뭐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저랑 연락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랑 2학년 때 OA 시간 때 만나서 계속돼서 발전되어 온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OA는 조금 여러분들과 기준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은 저는 현장 기준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현장 기준은 어려운 기준이 아니에요. 좀 더 왜 이 OA라는 수업을 듣고 이 OA라는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방향대로 사용해야 내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만나게 되실 과정인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연습하는 과정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OA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OA? OA가 무슨 뜻인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거기다가 고급 비즈니스 OA예요. 그럼 OA가 무슨 뜻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OA는 오피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피스, 오토메이션이에요. 어려운 단어들이 하나도 아니죠. 사무 자동화란 말이거든. 한국말로 말하면. 그럼 거기다가 비즈니스 사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무 자동화를 하는 이유들은 많아요. 기업의 입장도 있고요. 직원의 입장도 있어요.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이 OA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OA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기업에서 뽑는지. 왜냐? 일단 OA,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컴퓨터 응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관리 능력, 이런 실무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실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컴퓨터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요즘은 다 아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오토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능력과 다를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내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쓰고 있었지만 평소에 쓰고 있었던 오피스 오토메이션 프로그램들이
다르게 보일 거란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OA를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초적인 수준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기본은 했구나라고 들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두 번째로 기업의 입장에서 왜 이 OA가 선호하냐. 기업은 서류로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옆에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서류 한 장이 여러분들이 알 수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 말단에 올린 서류가 사장한테 올라가는 서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적은 형태가 사장이 보는 형태예요. 당연히 옆 중간중간에서 문서를 배양하고자 하겠지만 좋은 문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제 처리가 빠르다. 일이 빨라진다. 여러분들의 제안들은 바로바로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을 잘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거죠. 남과 소통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예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술 능력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내 혼자서. 하지만 요즘의 사회는 그렇지 않죠. 협업이 요구되고 그 협업을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원하는 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OA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는 OA가 매우 중요한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OA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회. 학교에서 여러분들 발표하기 많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발표라는 능력은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입니다. 30명의 사람이 여러분들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압박감이 들 거예요. 하지만 30명의 사람은 어떠한 시간 동안 나를 바라볼 수업의 시간인 거죠. 시간인 거죠. 자, 그런 시간에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사회에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0명이 여러분들을 보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매우 중요한 자리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중요시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못한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는 거죠. 유튜브로 당신을 표현하고 회사에서 자신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오피스 오토메이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OA라는 수업을 선택하신 걸 저는 매우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나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 계획서입니다. 개설 연도는 2021년 2학기, 교과목 번호는 509159. 우리는 2분반까지 있습니다. 분반은 학교에서 정해졌고요. 교과목명은 고급 비즈니스 OA입니다.
학점은 3학점짜리고요. 이론 3시간짜리입니다. 이수부는 전공 선택이고요. 강의 유형은 이론으로 이끌어질 겁니다. 강의실은 국제관 707호 컴퓨터 실습실이고요. 강의 시간은 월요일 5개시, 화요일 5교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저랑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강 대상은 이비니스 학과 2학년 이상, 주관학과는 이비니스 학과입니다. 이비니스 학과가 아니라도 들을 수는 있어요. 담당 교수는 저는 최재훈이고요. 소속은 이비니스 학과입니다. 기기는 겸임조 교수고요. 이메일은 66412@du.nc.kr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도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급박한 상황일 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처까지 오픈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제가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적었고요. 자, 그럼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알려드릴 건지를 먼저 개요에 적었습니다. 사회나 직업 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게 컴퓨터 응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무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무라는 건 오롯이 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에도 이 OA를 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페이지를 만드는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이끌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요, 이 기업 현장에서 아니면 학교 2, 3학년, 4학년에서 많이 활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 오피스 프로그램을 숙달하고, 이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향상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될 거예요. 이 극대화됨은 여러분들 결국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OA 관련 용어, 기본 원리들을 이해시킬 거예요. 두 번째가 기술 능력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다, 어떻게 하면 더 응용할 수 있게 되는지까지 세 번째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어려운 걸 알려주냐? 아닙니다. 오피스를 켜는 것부터 오피스를 끄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습득은 빠르실 거예요. 자,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 수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 번 했다고 시험 시간에 빨리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육과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공부 근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의 숙달력은 올라갈 거니까 자신의 노력 외야에 달렸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추천 선수 과목으로 MS 오피스 실무 수업을
들으셨으면 겹치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조금 더 제가 다른 부분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학습 유형은 지식 습득형입니다. 여러분들과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하는 장면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에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오피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실무 능력까지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OA를 추천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고 숙련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업무 처리 능력이 가능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요. 평가 방법으로는요. 출석 10%, 중간 30%, 기말 30%, 과제 10%, 프로젝트 20%입니다. 성적 분포는 A가 25% 이하입니다. 그리고 B 40% 이하, CF 35%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따라와 주시면 최대한의 점수를 드리고자 저는 노력할 겁니다. 주 교재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2016입니다. 한빛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17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2019 버전이라든지 오피스 365 버전의 강의 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강의를 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끌어갈 만한 책이 나오지 않아서 2016 버전으로 선정을 했고요. 2016 버전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365라든지 2019가 됐다고 다르게 많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들만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2016 버전을 마스터하고 나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이라든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책은 서점에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원활하게 구하실 수 있는 책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엑사모, 파사모,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책들, 회사에서 바로 통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예시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도서관에 정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빌려서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빠른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하셔도 저랑 천천히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의 질의 관리에서도 여러분들과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과제는 우리 평가 방법에서 출석 중간 기말까지 해서 출석 10%, 중간 30%, 기말 30%까지 했죠. 그리고 과제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기말 과제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내시기만 하면 충분히 점수를 드릴 거고요. 기말과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을 따로 치지 않아요. 시험을 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말까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발표를 하는 것으로 기말 시험을 완료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부담이 덜겠죠. 그래서 이 중간고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과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때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즉각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간 피드백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고사 이후에 1주 후부터 점수라든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장단점, 향상 방안 등을 개선 방안들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원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뭔가 어렵다, 대면 수업일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손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 못 하시기 때문에 메일이라든지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속도가 빠르다,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발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춰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주별 학습 내용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1주차 강의는 수업 오리엔테이션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고요. 이 파워포인트 자기소개를 진행할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 소개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파워포인트 자기소개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비대면이 되는 바람에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개 컨텐츠고요. 자기소개 컨텐츠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목소리 넣어서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하나 만드셔서 업로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과제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의의 특징은 1주차부터 중간고사전인 7주차까지는 거의 엑셀의 완성일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중간고사까지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엑셀에 대한 강의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숙지하면 할수록 빠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여러분들 과제로 엑셀 실습 예제 한두 문제 정도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예제 문제 푸는 거는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주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실습 예제는 책에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 매우 추천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완성하게 되면은 과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많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과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확한 이유와 함께 그러면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의견과 실제로 해봤을 때 평균 몇 분이 걸리기 때문에 줄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주차 지난 중간고사를 지나고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과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채널도 기획해보고 채널도 소개하고 컨텐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향도 생각해서 저하고도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걸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개인 발표까지 진행하게 되는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 기말고사 후에도 피드백을 무조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 안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피드백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